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넣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차근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노년을 계획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러셀 더먼드와 셜리는 1950년 12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멋진 날이었습니다. 러셀은 애틀랜타의 한 지역에서 레스토랑을 여러 개 소유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업가였지만 그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테죠.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4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9명의 손자들이 있었거든요. 러셀과 셜리는 그렇게 인생을 순차적으로 밟았습니다. 노년을 보내기 위해 조지아주에 있는 오코니 호수가 바로 앞에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은 100만 달러짜리 집으로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에 좋은 집이었지만 단점이라면 조금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래도 그 덕에 그들의 사생활은 확실히 지켜졌습니다. 저처럼 외진 곳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러셀처럼 그곳이 안전한 요새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지긴 했어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경비들이 지키는 곳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러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러셀과 셜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간 그곳에서 취미생활을 즐기며 삶을 심심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러셀은 골프를, 셜리는 예술가로 작가 활동과 퍼즐을 완성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행복한 가족 영화에 많이 나오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손주, 손녀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나오는 전체 관람가 영화들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점점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며 조용하던 그곳에도 더위를 식히러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6일 아침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건 사람은 많이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세상에. 만을 되뇌이며 러셀에 대한 신고 전화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들의 집에 누군가 남아있는지 수색을 먼저 한 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은 깨끗했습니다. 좀 위화감이 느껴진 곳은 정리되지 않은 침대와 부엌, 식탁에 셜리가 만들고 있던 퍼즐이었습니다. 집안 이곳저곳을 수색하다 그들은 차고에서 러셀을 발견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건들이 놓여 흐르는 것들을 막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러셀을 최대한 늦게 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러셀을 찾았지만 셜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녀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을 했습니다만 88세의 노인이 저런 현장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참여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녀의 사라짐이 누군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있었기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언론에 전달되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셜리를 찾기 위해 FBI도 사건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해 들려오는 제보는 없었습니다. 러셀 발견 10일 후 2명의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셜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녀는 집에서 6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 설치된 CCTV로 범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참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사건 전날 폭풍이 있었고 그것에 타격을 받은 CCTV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평소 부부의 일상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은 부부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었기에 사는 것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5월 1일 은행가 마트에서 장을 본 것이 그들이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5월 3일 한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 부부의 사건이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월 6일 부부의 친구들이 그들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고 그렇게 차고에 있는 러셀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모든 일들은 집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졌습니다. 루미놀 반응도 없었으며 그 밖에도 별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의심으로 범인은 러셀에게 무언가를 원했기에 집에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의심이 됐고 부부가 범인을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됐으며 범인이 2명 이상일 것이라 추측됐습니다. 허나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러셀을 싫어할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조용했고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노부부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믿었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나오는 것은 추측뿐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죠. 부부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죠. 대체 이 범인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자녀들 역시 조사에 적극 참여했고 거짓말 테스트기를 통과했으며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도 있었기에 혐의에서 벗어납니다. 2015년 이 사건에서 딱 한 명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잔디밭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는 제보였지만 이 제보자는 어떤 부분에서 말이 매번 달라졌기에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집에 몸싸움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쉽게 범인들을 집 안으로 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는 사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을 수도 있죠. 이 동네에는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까요. 여러 가지로 보아 경찰들은 연쇄 범죄자의 확률일 경우는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행동을 보인 자도 있기에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2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아는 사람이 러셀을 많이 미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순순히 집 안으로 들였고 그 후에 모든 게 벌어진 겁니다. 개인적인 미움이었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집이 아닌 곳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추측과 셜리가 6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됐다는 점이 굉장한 수고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째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되려 범인을 늦게 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계획이 없기 때문인지 신기한 일이죠. 러셀은 집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려면 차량 통제 구역을 지나야 하고 바로 앞에는 큰 호수가 있으니 나쁜 사람이 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였죠. 하지만 차량이 아닌 보트를 타고 움직였다면 부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도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노년을 보내는 이 노부부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런 증거도 범죄 현장도 없는 너무나 이상한 사건.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러셀과 셜리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